이달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7월 들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 분석부터 해주시죠. 계속 한동안 7월뿐만 아니라 한동안 저희 우리나라 이제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5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추세도 보이다가 때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등락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도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현재 진행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주 사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확산세도 빨라서 더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대구 경북 확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 광주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향성에서는 과거 이제 수도권에서 진행되던 전파 양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숨은 감염자들에 의한 전파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까지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구 경북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대구 경북은 수치상으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대구 경북일 때는 신천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집단에서 주로 발생을 한 반면에 대전 수도권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 양상을 보인다.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숨은 감염자에 의한 감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지난 1일 사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3단계 방역적인 차원 측면만 고려를 했을 때에는 강화된 조치가 항상 더 효과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역만을 고민할 수는 없고 사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단계를 또 진행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확산세가 더 가속화되는 어떤 시점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시고요. 반면 수도권은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조금은 꺾였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도 그랬고요. 물류센터도 그랬고 언제든지 어떤 조건만 맞으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안정세로 인해서 방역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특히 국민들도 방역 당국의 어떤 굉장히 협조를 잘 해야지만 이런 상황을 이어나가다가 향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이런 시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당연한 말이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노령층도 많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예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 이런 다양한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단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이라든가 치사율이 발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는 또 이 교회를 말씀하신 대규모 집단 감염 혹은 소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온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인들의 반발이 일단 상당하고요. 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은 또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교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 사례를 봤을 때에는 종교 시설에서 주로 소규모 내지는 크게는 대규모 집단감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가장 위험성이 많은 그룹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현 단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규 예배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정규 예배는 허용을 예.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주로 많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공유하는 어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좀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협조를 하셔야만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코로나19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심지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방문 판매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문 판매 업체들도 실제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관리 감독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만큼은 허용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해외 유입이 큰 문제인데 방역 당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실효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그러니까 6월 말부터 해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 다 포함해서 두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적 수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누적이 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뭐 보건당국이나 방역당국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네. 시설에 대한 여유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에 유입되는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PCR 음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부분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가 감염돼 있는 분들을 걸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면 유지되는 거를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 있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결국은 이 마스크 착용 그리고 예. 거리두기 어떤 환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이 항상 정답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긴 호흡으로 이런 기본들을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